안녕하세요. 언니네 미술관의 지안 언니입니다. 저는 항상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많을 때 그림 전시를 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언가 지금 내 상황을 그림에 투영해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감상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는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카라바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카라바조는 진짜 나쁜 남자 중에 하나거든요. 정가만 해도 이 당시에 15범이 넘어섰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의 삶이 순탄치가 않아서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카라바조의 삶이 평탄치 않았다.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한번 되짚어보면 사실 굉장히 방탄하고 유흥에 젖어 있고 이런 생활로 많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폭력도 많이 행사하고 사람들한테 욕설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훗날 이 카라바조의 작품들이 빛과 음영을 제대로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키아로스크로의 미술 화풍을 또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카라바조는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이 당시에 흑사병이라는 게 돌면서 아버지랑 가족들을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당시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궁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카라바조가 똑똑했던 거는 미술하면은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 로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카라바조도 내가 이렇게 밀라노 구석진 곳에서 살 게 아니라 시골에 있을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무언가를 좀 깨우치고 내 이름을 떨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18살 때 로마 예술의 성지로 향합니다. 근데 밀라노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그림을 그렸던 실력이니까 당대에 정말 내노라한 화가들이 다 로마에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라바조의 작품은 처음부터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 그림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 주변 환경이 빈민가에 속하기 때문에 빈민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날 벌어서 그날 술 사 먹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게 한 번의 딱 기회가 찾아와요. 바로 카드 사기꾼이라는 작품인데요. 당시에 로마 거래 일상의 한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했죠. 카드 놀이를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의 표정과 이런 손짓, 제스처 이런 것들이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귀족 청년을 2명의 사기꾼들이 서로만의 그 손 제스처를 통해서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우리나라 영화로 말하면 타짜에서 밑장빼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산 사람이 당시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모테라는 추기경에게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운 좋게 이 델몬테의 추기경은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주고 자신의 집에서 온전히 그림에만, 온전히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카라바조가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599년도에 젊은 바쿠스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사실 이 바쿠스라는 존재를 카라바조가 형편이 어려웠을 때 1594년도에도 병든 바쿠스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1594년도에 그린 병든 바쿠스와 1599년도에 그린 젊은 바쿠스라는 그림은 정말 표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상황을 다 실어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바쿠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에서 말하는 술의 신입니다. 아무리 인간이랑 밀접한 관계의 술이라는 존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흥과 쾌락의 존재라고 해도 신이잖아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신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는 완벽한 형체를 그려내거든요. 그런데 이 카라바조가 그린 바쿠스라는 존재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거리의 사람처럼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1594년도에 그린 병든 바쿠스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입술도 파랗게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요. 포도를 들고는 있는데 말라 비틀어져 보이고 포도 넝쿨관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술의 신, 쾌락의 신인데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1594년도에 어려웠던 형편의 카라바조의 모습처럼요. 근데 1599년은 후원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젊은 바쿠스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느낌 자체가 같은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혈기가 왕성하고 포도송이 대신에 이미 숙성이 다 된 와인 글라스에 담겨진 와인이 있고요. 완전 화려한 풍요로운 화관을 쓰고 멋지게 우아하게 정말 신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풍족했던 본인의 모습, 본인의 느낌이 그대로 담아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만 봐서는 솔직히 두 작품만 봐서는 뭐 엄청난 이 사람이 재능이 있다, 천재적인 화가다, 뭐 르네상스와 도대체 차이가 뭐야? 바로크 시대의 거장이라고 하더니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거장인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의 대표작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천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1599년에서 1600여 경이 넘어가는 시즌 동안 완성을 한 작품인데요. 콘타넬리 소의 배당에 전시가 된 세 작품 중에 한 작품, 바로 성 마테오를 부르심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가 카라바조가 표현하고자 했던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세 작품을 그 당시 의뢰를 받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제 왼쪽에 한 벽면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에 이 콘타넬리 소의 배당을 가면 맨 위쪽에 도움 형태로 해서 빛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빛이 들어와서 그림에 표현이 돼서 빛과 명암과 어둠을 실제 현재 현존하는 햇살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그 그림에도 표현을 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당시에 카라바조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서서 따라갔다. 이 한 줄의 문구를 통해서 카라바조가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투영해서 재해석한 작품인 거죠. 그림을 보면요,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서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5명의 사내들이 막 돈을 세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딱 들어와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래, 너 이런 느낌으로. 이때 마테오가 저요? 하고 놀라는 모습인데 이 빛을 마테오의 얼굴 쪽으로 부각을 시켜서 시선을 확 집중받게끔 시켰고요. 그리고 마테오의 직업 자체가 세금을 걷는 악랄한 세리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부름을 명하고 나를 따르게 한다라는 부분을 묘사하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빛의 요소, 어두운 공간에서 극적인 명암 대비를 통해서 작품 하나하나의 긴장감을 조성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작품으로 한번 이제 띄워주시면 1602년에 그렸던 홀로페네스 목을 치는 유디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논개 같은 역할을 유디티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심하는 토마스,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극적이고 연극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표현이 된 카라바조만의 역량을 보여준 작품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메두사의 머리 같은 작품은 방패 위에 후원자 델몬테가 부탁을 해서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실제 참수 현장에도 방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뱀을 직접 가지고 와서 뱀의 모습을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두사의 얼굴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은 그 불안한 눈동자, 겁에 들린 눈동자는 바로 본인 카라바조의 얼굴이라고 하죠. 이렇게 천재적이고 후원도 잘 받고 있는데 지켜주는 정치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카라바조가 정가 15범을 넘어서서 하루는 테니스를 치다가 자신의 상대편과 마찰이 생겼대요. 근데 그 분을 못 참고 상대편의 친구를 단검으로 베서 죽여버립니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그 많던 후원자들한테 도와주세요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선고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요. 카라바조는 겁에 질려서 늦은 밤에 분장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뭐 나폴리로 갔다가 몰테섬도 갔다가 사면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유작 다윗과 골리앗 이 작품을 끝으로 뚜렷하게 왜 죽었는지 죽음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르토 에르콜테 해변가에서 멀지 않은 해변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작을 보면 다시 한번 정말 카라바조는 신이 내린 재능,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교황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라고 해요. 사람을 죽였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다윗과 골리앗 둘 다 본인의 자화상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꿈이 많았던 철없었던 본인의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목덜미가 이렇게 댕강댕강 달려져 있는 골리앗 같은 경우는 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현재 본인의 처참한 모습인 거죠. 도망자인 신세 모습인 거죠. 그리고 검에는 겸손은 자만을 이긴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데 살인자로 쫓기는 현재지만 이제부터는 인간적으로 제가 살아갈게요 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그림에서도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교황에게 채 전달되지 못하고 그는 해변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누군가는 미술의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요소의 미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면 꾸밈이었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솔직한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작품 속에 투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천하의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지만 그의 작품만큼은 충분히 존중받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언니의 미술관에서는 17세기의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카라바조의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솔직한 나의 마음을 투영해서 작품을 보고 싶을 때 미술 작품을 보면서 정말 완벽하다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오고 싶은 그런 날에는 카라바조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언니의 미술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작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안 언니가 읽어주는 언니네 미술관이었습니다.